저희 작은아버지께서 1994년 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을 하셨고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은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2022년 법원으로부터 은행 측에서 보내온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도 상속 포기를 했고요. 그런데 1년 후인 2023년 2월 1999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작은아버지의 빚을 적하인 저희들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작은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994년에 작은아버지가 은행에서 빌리셨던 돈이 무려 29년이 흘러서 조카들에게 온 건데 어떻게 된 상황인 거죠? 네네, 이게 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속 포기하고 어떤 한정 승인이나 기타 상속의 개념들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이 사실관계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경우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상속권자들이 상속 포기를 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일단 요 전화 상담이 아니니까 요 내용 안에서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뭐 이제 물려받을 재산은 없고 결국에 이제 채무만 채무도 이제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만 남은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상속 포기, 상속자들이 이렇게 해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 포기만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후순위 상속권자들한테 계속해서 그 지금 채무만 있으니까 채무가 이제 계속해서 상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좀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일단은 그러니까 상속 순위를 따져 보면 선순위 상속자 이제 직계 비속, 이제 직계 존속인데 그 위에 이제 그 다음 순위가 형제 자매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상담자분도 작은아버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상속 순위에서 계속 1순위, 2순위에서 계속 상속 포기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금 형제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의 또 직계 비속인 지금 우리 상담자분에까지 이게 이렇게 상속이 돼서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결국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지금 조카들에게까지 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채무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데요.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상속 포기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 한 명이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쉽게 말씀드리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지금 이제 받은 재산은 없고요, 자본 재산은 없고 지금 채무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만 이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숫자로 설명드리면 받은 재산이 없고 이제 채무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받은 재산 없는 영원이죠. 요 영원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게 이제 한정 승인의 정확한 개념이니까요. 근데 대신에 책임을 졌으니까, 누군가 한 명이 책임을 졌으니까 그 아래 때 후순위 상속자한테는 이제 상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도 누군가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했다 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책임인데, 한정 승인을 했다 하면 이제 받은 건 없고요. 받은 거 없으니까 없는 한도 내에서 채무의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후순위로 상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뭐 본인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탕감을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런 제도가 이제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담자님의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아버님의 자녀들에게 작은아버지의 빚이 넘어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더욱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제 대습상속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예 정말 표를 좀 그려가면서 설명드리는 게 사실 좋긴 한데 지금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쉽게 설명드리면 그 선순위 상속인 이제 직계 뭐 비속이겠죠. 상속인이 될 이제 뭐 직계 비속이나 아니면 이제 그 후순위 뭐 형제 자매들이 이제 먼저 사망을 했을 때, 이 사망해서 이제 상속 순위가 결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작은아버님이죠.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선순위 상속자들이 상속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들한테 상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까지 왔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 상담자분의 아버님께서는 먼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속 개시 전에, 그러니까 작은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에 이 우리 의뢰인, 그러니까 상속자의
직계 비속이죠. 비속한 때 상속이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표를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긴 좀 어렵고, 쉽게 얘기해서 아버님이 설사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 상속자, 그 선순위 상속자를 대신해서 그 후순위 상속자한테, 그러니까 지금 직계 비속한테 상속이 되는 이런 경우가 대습 상속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대습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저 상담자분의 아버님이 받으셔야 될 채무를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 상속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 상속자가 먼저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현실에서는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상의 이제 1001조에서 1003조에 이르는 부분에 이제 대습상속이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대습상속이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은행에서 알려와 이제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상속 포기하는 데에 상정 승인하는 데에 어떤 제한 시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습 상속 때문에 이 채무가 우리 지금 상담자분께 상속이 돼 있는 건 맞고요. 그 상황에는 맞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데 상속 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속 포기를 하면 또 이게 이제 채무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 뭐 자제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자제분의 상속이 되니까 이제는 한정 승인이란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상담자분하고 같은 학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쭉 상속을 받으셨을 텐데, 조카분들이겠죠. 상속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지금 돌아가신 게 꽤 오래됐는데 한정 승인이라는 것도 이제 그 시한이 있어요. 시한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게 지금 최근에 알게 되신, 법원을 통해서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이 채권이 통상적으로 딴 어떤 추심업체 같은 데를 돌고 돌다가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알게 되신 것 같은데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무가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이제 한정 승인을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법원으로부터 어떤 통지가 와서 이 송달받은 게 3개월이 넘지 않으셨다면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해서, 물론 우리 지금 상담자분이 하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같은 이제 지금 조카분들이시겠죠. 사촌분들이실 텐데 지금 상속자 이 법원의 서류를 받으신 분들이 요 사촌분들 중에 한 분만 한정 승인을 하시고 특별 한정 승인을 해서 형식적인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건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무를 이제 형식적으로만 책임을 지시고 나머지 사촌분들은 다 상속 포기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제 더 이상은 이게 이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특별 한정 승인 제도 꼭 좀 활용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아버지 형제들도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시점에 이 채무를 알았다면 뭔가 좀 달라진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좀 더 편하게 그때 아셨다면 이제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좀 번거롭게 또 사촌분들한테 이게 쫙 또 그렇죠. 이게 지금 상속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만약에 2022년도에 이 사안을 알았다면 말씀드렸던 이제 특별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 중에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 지금 이제 우리 상담자분들 이제 사촌분들한테는 이제 채무가 상속이 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채무가요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채무 소멸시효 이런 거 보면은 10년이라고 많이 네, 알고 네, 계시죠. 네. 근데 이 경우 그러면 이제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닌가 이런 부분도 네, 통상 그렇게 궁금해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법원에서의 서류도 오고 이러면 제가 서류를 보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 지금 대여금 뭐 예를 들어 작은 아버지께서 A 은행에서 어떤 돈을 빌렸다 그러면 채권이잖아요. 이 네. 채권이 이 은행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뭐 어떤 제2금융권도 가고 뭐 다른 금융 관련 업체들도 가고 해갖고 이 채권 추심 업체들 사이에 돌고 돌기 때문에 이 채권 추심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라서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계속해서 어떤 소멸시효 중단 뭐 청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만약에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상담자분께 아예 서류가 안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서류를 보고 그런 것들을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업체들도. 근데 통상적으로 그러긴 좀 어렵고요.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소멸시효가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